네,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외계인의 기보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대국하셨던 니키6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널 위한 거짓말이야. 이분을 이기면서 구단으로 승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승률이 니키6님이 지금 현재는 뭐 84%신데 근 86점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승률로 구단이 되셨는데 뭐 입상 정적도 화려하고요. 현재 순위는 뭐 1108이신데 굉장한 수준이심에도 불구하고 구단 되고 나서의 첫 상대가 현재 프로님이신 아프리카TV 북풍의 참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시죠. 그래서 1패를 하고요. 참치님 뭐 신이시고 802위, 전체 승률은 뭐 77.1%, 구단 승률도 뭐 거의 뭐 70%를 전후하는 68.4%신데 이분을 만나서 1패를 하고요. 그 다음 상대가 우정장님을 만납니다. 우정장님의 승률은 또 이제 뭐 입상 전적도 상당하시고 이분도 뭐 거의 12,400판이 넘게 12,400판 정도 되시는데 70%의 승률이시죠. 뭐 전체 승률이나 구단 승률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시니까 워낙에 이제 대국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시고요. 672 우정장님을 만나서 2패를 합니다. 엄청 많이 두셨고 뭐 입상 전적도 굉장하십니다. 프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정장님도 거의 뭐 실력은 준 프로급이신데 정확하게 뭐 제가 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프로님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러 번 뒀는데 뭐 따로 장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 같진 않아요. 뭐 보면은 스타일이나 이런 거 기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손장기를 두시는 상당한 실력의 아마추어나 아니면 뭐 프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그래서 2패를 하고요. 세 번째 상대가 도사폭격 327이죠. 전체 승률 86.3%, 구단 승률도 70%신데 이분은 뭐 좀 이야기를 듣기로는 뭐 장도를 쓰시는 것 같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레는 뭐 규마이신데 글쎄 뭐 제가 이분이랑 두지는 않아서 잘 뭐 정확하게 이분이 뭐 장도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프로님이라든가 이렇게 대국 두신 분들, 그래서 또 프로님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하기로는 뭐 부분 장도나 장도를 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분을 만나서 또 3패를 하고요. 4패는 독산동 원앙님을 또 만나서 4패를 합니다. 이분은 뭐 신영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분도 이제 원앙마를 쓰시는데 상당히 잘 두십니다. 그래서 뭐 전체 승률도 대국수가 뭐 2,700판 2,800판이네요. 60%대 나오시고 구단 승률도 뭐 60%를 전후하는 60% 조금 안 되는 승률이신데 이분을 만나서 역시 또 4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를 만나서 5연패를 하죠. 저야 뭐 1463이 입신 영역인데 저도 한 이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구단을 딱 됐을 때 거의 뭐 86.7%인가 막 이렇게 돼서 했는데 구단에서 이제 대국을 계속 하다 보면 뭐 계속 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승률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뭐 제 자의적으로 뭐 기권하고 막 이래가지고 일부러 8단까지 간급도 뭐 됐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단 현재 승률은 62.7%인데 전체 승률은 뭐 59.7%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현 구단에서의 승률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님들이 뭐 80% 전후로 승률을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하게 뭐 기복 없이 꾸준하게 잘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뭐 아마추어가 그 정도 승률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대국수가 많아질수록 한 50%, 60%이 정도 전후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키식스 님도 뭐 승률이 구단 됐을 때 승률이 뭐 86점 몇 프로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현재는 좀 5연패 뒤에 좀 많이 두셔서 승을 거의 뭐 50%대까지 끌어올리셨는데 8승 9패죠. 뭐 한 번 더 이기면 50%가 나오시는데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구단에서의 그 승리를 유지한다는 게.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딱 구단을 되고 나서 5연속으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단에서 승률을 쌓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뭐 대국도 뭐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5연패를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풍의 참치님. 대국은 5대국을 볼 거기 때문에 길게 풀이는 하지 않고요. 짧게 기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악마 형태로 니키식스님이 포진을 짜셨고요. 상대는 귀마 형태로 짰습니다. 진마 쪽 우변 조를 쓸어서 찾기를 확보했을 때 진마 쪽 포를 넘겨서 하는 대응을 하고요. 진마가 나와서 상대가 면포를 하니까 면포를 안착을 하고요. 상대는 반대편인 좌변 병을 쓸어서 찾기를 확보합니다. 중앙 조를 열어서 뭐 상이나 마가 나가서 하겠죠. 다음 수는 뭐 진마가 올라올 수도 있고 상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역시 뭐 원앙 형태이기 때문에 진마가 올라와서 포를 넘겨놓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귀마가 올라오고요. 상이 나가서 일단 칠 수 있으면은 병을 쳐서 면을 좀 상대의 병을 좀 약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조를 올려서 원앙 형태를 짜고 조를 올려서 응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원앙 형태에서 상이 나왔을 때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병을 쳐줘야 되는데 병을 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안으로 쓰는 모으는 졸 형태로 하게 되면 수비 형태가 되는데, 이랬을 때는 상이 뭐 갈 자리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올려서 하고 역시 귀상이 올라오고요. 귀포를 안착하고 살을 올렸을 때 뭐 대차를 해서 풀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을 내렸을 때 역시 대차를 하고, 지금 당장 귀상이랑 포에 의해서 뭐 이쪽 조리 위협을 받는다 볼 수 있는데, 대차가 이루어지면 마가 지켜주기 때문에 검토를 해드리면서 대차를 해주면 이렇게 마가 이쪽 조를 지켜주기 때문에 양득을 허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 같아요. 대차를 응해주면 초가 그냥 무난한 거고, 응하지 않고 그냥 뭐 한 칸 들어선다거나 안으로 두 칸 들어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에 이제 이쪽 조리 상과 포에 이제 되기 때문에 또 차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굴욕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대처를 해서, 어차피 한이 1.5점 덤을 앞서고 하기 때문에 이수 수준에서 뭐 대처가 이루어지면은 초가 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대처를 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를 마로 지켜주면서 양득은 허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살을 올려서 양포 분할을 위해서 진행을 했을 때 차가 올라와서 이쪽으로 뭐
돌 수는 없습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돌 수는 없고 그냥 양포 분할을 무난히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풀겠다라는 거죠. 차가 올라왔을 때 알을 노리고 놓고 병을 안쪽으로 쓸어서 좀 상과 포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졸병들을 하겠죠. 하고 포를 노렸을 때 뭐 포를 피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뭐 일단 상으로 치는 부분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드리자면 이렇게 뭐 차로 살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해주면 뭐 위협적이지 않고 다음에 또 포를 넘겨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길이기 때문에 차가 뭐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 당장에 이제 두 개를 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취해주죠. 그러면은 양득이 되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수순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병을 살리고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취해버리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해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제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칸 들어서거나 할 경우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칠 수는 있겠죠. 칠 수는 있는데 선택 같습니다. 그거는 이런 수순을 갈 수는 있고요. 네, 실전대구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병을 대응을 하고 이렇게 쓸어서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방비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서 대응하고 졸병대를 하자 했을 때 막아 나오고 나와서 이제 상을 노렸을 때는 빠져주고 와와 또 교환이란. 그래서 딱히 초가 그 기물상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국면으로 가면은 1.5점을 만회하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는 포를 뭐 칠 수도 있겠고 마가 지켜주니까 포를 당장에 뭐 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그 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졸병들 또 하고 올라와서 대응하고 상을 노리고 상이 다시 돌아오고요. 내렸을 때 면포를 하고 올렸을 때 상이 빠지죠. 누르는 맛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단 기물을 묶어 놓고 피해 놓고요. 두 개를 취하겠다는 거죠. 포를 넘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상이 떠놓고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포를 쫓아놓고 병을 두 개를 합병을 하고 넘겼을 때 포를 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뜨죠. 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가 이 자리를 뜨기 위해서 그전에는 상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포가 상의 멱을 눌러가지고 방해가 되고 나서 조를 공짜를 먹죠. 상이 죽진 않습니다. 다음 자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는데 돌아가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취해주고 장군에서 차로 그냥 넣고 당겨도 뭐 마와 차가 겨냥을 하니까 마를 교환하자 그냥 교환하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뭐 장군에 차로 막아야 되고 올렸을 때 차를 계속 쫓죠. 장군을 치고
장구를 치고 돌았을 때 면포를 넘기면 장구를 치기 때문에 차가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는 국면으로 장구를 치고 돌았을 때 역시 상을 취하고 공을 올리고 취했을 때 돌고 차를 취하고 그냥 기권을 했죠. 더 이상 뭐 더 봤자 역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사가 공짜입니다. 포가 지금 상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더 두는 건 의미 없고요. 그래서 뭐 이 대구를 좀 분석을 하면 딱히 기물적으로 1.5점을 만회도 못하고 계속 기물교환만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면포 포장에 의해서 차가 잡히면서 그냥 기울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은 첫 번째 대국 이렇게 흘러갔고요. 두 번째 대국 우정장님과의 대국 어떻게 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장님을 만나서 2연패를 하죠. 이번에는 그 한을 잡았고 후수로 원앙만을 택했고 상대방은 역시 귀마형, 양귀마 형태네. 우정장님은 양귀마 형태로 포즈를 짰습니다. 귀마가 올라오고 연포하고 역시 양귀마 형태에서는 이제 선수로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를 올려서 중앙 조를 뭐 지켜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올려서 귀마가 지켜주는 형태로 했을 때 역시 상이 나오기 위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뭐 상으로 졸 하나 정도는 쳐서 약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졸을 좀 교환할 필요는 있거든요. 졸병대를 하든지. 역시 견마를 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마를 차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양귀마기 때문에 상대가 견마를 차고 이렇게 이제 상으로 원앙상을 차서 포다리를 놓고 넘겨주고요. 올렸을 때 포를 넘겨서 대응하고 그래서 이제 귀마로 병을 치고 뭐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려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졸 하나를 병 하나를 그냥 공짜로 준 거죠. 결과적으로 상으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쳐주고 상으로 지켰을 때 포를 넘겨서 말을 노리고요. 말을 뺐을 때 취하는데 이러면 이제 차로 지킬 수도 없고 포가 겨냥이 되기 때문에 뭐 상이 죽든 병이 하나 죽든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상을 뭐 당장에 취하는 건 안 되니까 차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포를 넘겨서 대응하고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냥 뭐 병 하나를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취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또 상이 마가 지금 당장에 노려지니까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떴을 때 그냥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상이 노려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뜰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차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국면 자체가 그렇게 두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취는데 제가 봤을 땐 귓상으로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취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포다리를 놓기 위해서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했을 때 취하고 계속 기물이 뭐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쳤을 때 차가 올라가서 포를 넘겼을 때 상이 죽으니까 빠졌을 때 빠지고 또 포에 의해서 상까지 죽고요. 다시 돌아갔을 때 양차 합세로 이제 외통을 노려본 건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장군 치고 돌아가고 돌았을 때 또 조리 하나 병이 하나 죽고요. 차로 지켜주고 당장에 그 중앙조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외통이기 때문에 취할 수는 없고 외통은 아니고 이제 마가 희생될 수가 있으니까 장군에. 그래서 이제 중앙을 어떻게든 노려서 다음 수에는 말을 치고 포를 먹겠다 이거죠. 수수는. 먼저 이제 말을 치면 여기서는 검토를 해드리면 이렇게 취하면 선수잖아요. 장군의 외통이 들어가니까 이 차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막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취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소승이 갈 수가 있고 조금 여기서는 초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응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응대를 이렇게 막아뜨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응대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차로 말을 치는 수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질 않았네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치죠. 역시 치고 먹었을 때 하면은 손해죠. 결국에는. 방금 전에는 뭐 외통이나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기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당장에 차가 들어오거나 궁이 안으로 들어가서 궁을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먹고 들어가서 장군 치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을 뭐 닫았다고 하면 이 장군에 이렇게 막아야 되죠. 그럼 이 장군의 이 장군은 안 되는군요. 이렇게 장군을 치거나 이렇게 장군을 치면 일단 뭐 상은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장군이기 때문에 사로 막든지 졸로 막든지 병으로 막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막았을 때는 일단 이렇게 노려놓고 이렇게 지키면 또 이렇게 취할 수가 있겠죠. 이 국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쪽 그 기포에 의한 포장을 좀 포장과 뭐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권한 것 같습니다. 전세는 기울었죠 이미.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양차를 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초가 그렇게 응대를 해서 차랑 포와 말을 줬다 하더라도 졸까지 줬다 하더라도 차 하나에 다른 부분에서 역전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하셔서 그렇게 응대를 한 것 같고요. 기포를 통해서
이쪽을 노리면서 경기는 끝났고요. 세 번째 대국 도사폭격, 이분은 어떻게 흘러가냐. 니키식스님이 원앙을 계속 차셨네요. 원앙을 잘 두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앙이 주력인지 아니면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2패, 2연패를 당했죠. 상대 역시 귀마, 도사폭격 귀마고, 역시 초를 잡고 원앙 선수, 진마를 쓸어서 대응하고, 명포를 하고요. 상이 나가고, 지금 원앙을 차는 형태가 아니고, 원앙을 보통 강력하려면 원앙을 차고 이제 상은 밑에 바닥에 붙어 있고 알을 지켜주는 형태에서 그 조리를 쭉쭉 올려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원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먼저 나가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모음조를 하면서 상의 타겟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상으로 병을 쳐줘야 되는데 그걸 다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그냥 포로 상을 치고 취하죠. 이거는 상과 조를 먹긴 물론 했지만 포가 굉장히 큰 기물인데 점수상으로 7점이고 상과 병은 5점이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도 손해고 크게 좋은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대처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대처를 하면 조금 기물 점수를 역전하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나 싶습니다. 양귀마를 살려고 하는 건가요? 마가 나와서 교환을 하고 떴을 때 한대 취하죠. 양 조를 먹는 게 바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 같습니다. 여기서 뭐 살을 취할 수도 있고 그냥 위협만 해줄 수도 있는 거. 다음 수에 올라왔을 때 또 마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그 마가 뜨는 수에 참 괴롭죠. 여기를 약화시켜 놓고 이쪽은 상위시켜 주니까 뛸 수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라인을 잡아서 여차하면 포로, 차가 이탈하면 포로 치고 나서 하겠다. 이거는 먹어주면 이 장군의 외통이거든요. 그렇다고 차로 포로를 칠 수도 없고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취해줘야 되는데 취하면 이렇게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말을 쫓죠. 쫓고 그냥 마만 공짜 준 겁니다. 그랬을 때 포를 취하고 장군이니까. 물론 말은 취했지만 상을 주고 이렇게 조를 계속 쫓고요. 조를 뭐 지키려면 벌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또 죽으니까 상을 지켜줄 만한 게 없죠.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좀 역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권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대국도 역시 3연패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독산동 원앙도 원앙말을 두시는데 이분도 독산동 원앙이니까 원앙을 두지 않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앙 대 원앙 형태로 어느 원앙이 더 강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포를 하고 진마가 올라오고 깃포를 하고요. 올려서 대응하고 수비는 일단 형태를 갖추고 벌려놓고 뭐 전형적인 원앙은 아니고 그냥 귀쌍으로 하면서 귀쌍을 하면서 형태를 잡았네요. 상대방은 양귀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를 내렸을 때 그냥 뭐 졸 하나 주겠, 병 하나 주겠다 판단하고 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지켜야겠죠. 내려놓고 스텝 빠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디서 승패가 갈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가 죽으면서 처음에 그 기분상 병 하나는 공짜를 먹었는데 3병이 좀 강력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3병이 왼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면이 좀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김을 또 눌리고 기물이 눌려버려 가지고 또 결국에는 포가 하나 더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차를 하자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대차를 응해주면 포가 물론 없긴 하지만 양포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양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포와 말을 또 포로 말을 치고 이룰 수가 있고요. 마가 피했을 때 계속 말을 쫓고 도망갔을 때 이쪽으로 돌았죠. 장군을 쳐서 외통을 노리겠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고 돌아갔을 때 기포를 하고요. 장군에서 막았고 돌고 올렸을 때 취하고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이러면 뭐 사가 죽죠. 졸 하나는 주더라도 병 하나는 주더라도 장군 양수 겹장에 돌았을 때 장을 치고 또 먹고 이랬을 때 장군을 치고 돌았을 때 차를 걸면서 장군을 치니까 빼고 물론 취하긴 했는데 이 수에 이제 외통이죠. 궁으로 취할 수도 없고 사로 취하면 포장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이 좀 얇았다는 부분이랑 병들이 왼쪽으로 이제 쏠렸죠. 보시면은 어느 원앙이 더 강하냐 결국에는 하는 이렇게 양귀쌍해서 뭐 형태를 잡았고 이 중앙 3병이 좀 강력해 보여요. 물론 병 하나는 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병 자체가 중앙이 아닌 왼쪽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면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쫓기는 국면이고 그랬을 때 또 기물이 묶였고요. 포에 의해서 이래 버렸기 때문에 이 중앙 포를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포다리도 없는 상태라서 궁이 뭐 미리 왼쪽으로 돌았다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당장에 이쪽이 이제 노려지니까 졸리 노려지면은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뭐 궁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먼저 취하면 또 다음 수에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 또 장군에 들어가서
취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포가 죽었던 게 또 크죠. 이 국면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대는 양포가 살아있고 어렵죠. 그나마 이제 대차하는 수를 통해서 좀 반전을 꾀했지만 대차도 응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역전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연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만나서 이제 5연패를 하게 되는데 저랑 붙었을 때도 원앙으로 또 두셨는데 저는 이제 귀마 형태로 잡았고 진마 쪽 조를 쓸어서 대응하고 저는 귀마 쪽 병을 쓸어서 대응하고 그래서 면포를 하고 면포를 했을 때 역시 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쳐야 되는 부분인데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제 상은 애매해지거든요. 역시 또 대차를 통해서 그냥 기물을 풀고 이거는 첫 판에 그 북풍의 참치님이랑 뒀을 때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그분은 그 북풍의 참치님은 이제 졸병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졸병대를 하지 않고 옆으로 걸렸을 때 이제 미는 맛은 물론 있지만 상을 주죠. 상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마가 나와서 차를 겨냥하고 상이 나가서 대응하고 올라왔을 때 포를 넘겨놓고 다음 시에 뭐 대처를 할 수도 있는데 대차보다는 병을 올려서 대응했어요. 그래서 병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와 상을 뺐다. 상으로 지키는 때 포를 남겨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을 당겼을 때 그냥 취합니다. 취했을 때 포로 또 상을 취하고 상으로 마로 취하면서 병과 차를 동시에 건 거죠. 차를 피할 수밖에 없을 때 먹죠. 그래서 이제 병을 조를 노리니까 올려서 말을 치겠다 떴을 때 그냥 상을 취합니다. 이거는 이 병을 좀 쓸기가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포로 상을 쳐서 조를 지키겠다 차를 올려서 그 전에 산길이니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닫았을 때 돌죠. 외통을 노리니까 돌았을 때 또 뭐 들어가면 사로 막으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하려고 했을 때 저는 병을 올려서 마와 병을 먹을 경우에 저는 나도 먹겠다. 어차피 많은 갈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칸 우선에 올라서서 좀 강화하는 부분이고 먹고 올렸을 때 이 마가 애매해지죠. 갈 길이. 이 마로 취한 거는 이 차로 취했을 때는 이 차로 취했을 때는 이게 죽으니까 이게 죽이는 맛이 싫어서 마로 먹은 겁니다. 마로 먹었는데 병을 올려버리면 마가 갈 길이 또 한 곳밖에 없죠. 죽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취하니까 기물이 또 묶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서는 그게 싫어서 그냥 일로 가죠. 근데 일로 가도 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뭐 일리 가면은 마에이가 죽고 포장이라서 이제 병으로 취할 수는 없고요.
이게 죽고, 이리 가자면 우리 병에게 죽기 때문에 갈 길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들어섰을 때 그냥 취하면 되죠. 취하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차로 먹으면 차로 지켜주고, 궁이 돌아서 이 차와 포에 의한 협공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 돌았던 거고, 그래서 마가 떠서 차를 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냥 취하죠. 이렇게 뜨면 그만이고요. 장군을 치고 올렸을 때 궁이 돌고,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하자고 하고, 이렇게 빠져서 다시 병을 지켜주고, 뭐 군당수학은 해놓고 이렇게 떠서 살을 노렸을 때 밑으로 내리면 가운데로 차가 들어서서 조를 밀겠다는 거죠. 그냥 빕니다. 여기서 마루 취해주면 뭐 양사를 하면 기물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몇개 울리면 그냥 차가 빠져서 대차를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대차를 하는 수에 끝나고, 이렇게 뭐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대차를 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도 뭐 기물 차대만 하면 뭐 끝나는데, 이쪽에서는 뭐 계속 장치는 수서 이 장을 막을 수가 없죠.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뭐 그냥 진작에 기권하는 게 맞는데 기권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앙마로 해서 그 5번을 두셨는데 다 졌어요. 5번 대국한 사람들이 녹록하지가 않은 사람. 3명이 신이고 2명은 뭐 2명도 상당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승이 8단을 만나서 이제 첫 승을 하게 되는데, 민신님을 만났는데, 이분 승률. 이분이랑 돌 때도 원앙을 뒀는지 하면 그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마 형태. 원앙을 쳐서 양귀마로 바꾸네요. 포즈를. 이분은 좀 원앙을 차고서 대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뭐 한이기 때문에 대차를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원앙에서 출발해서 귀마 형태로 바꾼 포즈입니다. 양귀마 형태로. 원앙으로 시작해서 양귀마로 바꿨다. 네, 역시 상대방이 그 기물 단속이 좀 안 되면서 쉽게 무너졌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이 니키식스님이 굉장한 승률임심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 올라와서 5연속 내리 패배하는 영상, 구단의 현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뭐 이분처럼 뭐 89단이 딱 됐을 때 최고 승률이 86.7%인가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이분이 못 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단에서 이기기가, 승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